안녕하세요, 산골자연농부입니다. 지금 오늘 또 이웃 동네 추위자두밭을 한번 꽃 피기 전에 어떻게 꽃이 지금 꽃눈이 형성돼 있나 싶어서 지나가다가 또 한번 들려봤습니다. 자두밭이 아주 커요. 여기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부 추위인데 수분수는 끝으로 몇 주씩 이렇게 저쪽하고 이쪽에 심어놨답니다. 심어놨고 지금 여기는 일단 여기 이 밭을 견학을 왔으니까 어차피 좀 설명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2m로 심었습니다. 간격을. 여러분 이렇게 2m로 심으면 가지 수영을 많이 못 잡습니다. 실례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m입니다. 이게 2m고 저기 지금 복숭아처럼 2번 주지로 받았어요. 저쪽 하나 이쪽 하나. 그래가지고 하우스대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번 주지로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2번 주지 받아가지고 부주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폈어요. 생선가지처럼 딱 그렇게 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올라가서 양쪽으로 이렇게 폈잖아요. 폈는데 여기는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여기는 수변 지역이라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심은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2m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2m를 심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2m 심으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주지로 주지로 했는데 복숭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도 2m는 안 심잖아요. 적어도 3m 정도는 이상 심는데 여기는 2m를 심은 거는 이제 수변구역이라서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심으셨고, 자, 여기 지금 많이 왔죠. 꽃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 꽃눈이 지금 이렇게 올 때 처음에 조그맣게 올 때 저희 지역 경북 영양 지역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이 석회, 유황합제하고 요즘 다른 약하고 섞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살포해도 되는 코프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코프황하고 기계유, 동계유, 기계유를 3월 10일경에 저희는 뿌립니다. 3월 10일경에 뿌리고 나서 그걸 먼저 뿌립니다. 그걸 뿌리고 나서 15일 분명히 2주 뒤에 또 저희가 석회 보르도액 66식을 뿌립니다. 어제 저희는 뿌렸는데 66식을 뿌립니다. 그거는 66식은 분명히 비 오고 이럴 때는 뿌리면 안 됩니다. 다른 약도 비 오고 그럴 때는 뿌리면 안 되고 66식은 더군다나 습기가 있을 때 아침 저녁에 이슬이 있을 때도 물기가 있을 때 나무에 이렇게 물기가 이슬이 있거나 서리가 내려서 있을 때 아침에 일찍이나 이렇게 뿌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파란색인데 연한 하늘색인데 이렇게 도포를 대서 결국은 충이나 균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물기가 있어 버리면 얘네들이 희석이 되고 물기하고 이렇게 저기 돼가 물기에 묻어 가지고 제대로 약효가 안 나요. 그러니까 꼭 66식은 물기 없을 때, 물기 바짝 말라 있을 때 아침 오전 10시 이후에 그때 뿌리시라는 거죠. 낮에. 그 다음에 오후에도 한 5시 정도까지 마치시고 그래가지고 뿌리고 나서 바짝 말라야 됩니다. 말라 있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강알칼리성이라서 그거는 다른 농약하고 섞어서 치시면은 효과가 덜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한 30%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3월 10일경에 코프황하고 동계유를 섞어서 쳐도 됩니다. 그렇게 치시고, 자, 코프황은 살충제잖아요. 살충제고 그 다음에 동계유는 살균입니다. 동계유 살균이라서 같이 섞어서 치시면 되고, 그걸 동계유하고 코프황하고 치시면서 깍지벌레약 살충제를 별도로 안 섞어도 됩니다. 그걸 안 섞어도 되니까 자두 개화 전에 할 약을 2가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꼭 먼저 3월 10일경에 보름 전에 그걸 코프황하고 동계유를 먼저 뿌리시고 나서
그 다음에 개화 전에, 개화가 이제 그 육육식, 보르도액 육육식은 그거는 코프왕 치고 15일, 2주 뒤에 그걸 치면 되는데 15일 지나서 뭐 그때는 아무 때나 쳐도 됩니다. 그 전에는 치시면 안 됩니다. 약해가 입어요. 그 약이 약 효과가 2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꽃이 좀 피어가지고 한 개화대산 회사에서는 육육식 보르도의 그 회사에서는 개화가 한 30%까지 됐을 때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괜찮겠죠. 회사에서 괜찮다 그러니까 만드는 쪽에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하게 한 개화 한 20% 정도, 20% 정도 개화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20%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저희는 안전하게 치면 됩니다. 꽃이 한두 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필 때 그때까지 쳐도 된다 그럽니다. 그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그때까지 그 쳐도 되니까 꼭 자두 개화 전에 할 일이 그 두 가지입니다. 뭐 물론 전지야 뭐 이제 겨울에 월동 다 추위가 풀리면은 전지부터 먼저, 겨울까지 전지부터 먼저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화 전에 해야 될 일이 그 두 가지입니다. 예. 코프왕 그거 저 동계유하고 섞어서 치는 거를 3월 10일경에 치시고, 그 다음에 보름 뒤에 2주 뒤에 뭐 20일 뒤에 쳐도 되고, 꽃이 하나 둘 이렇게 필 때까지 쳐도 되니까 육육식 보르도액을 꼭 쳐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안 치면은 자두의 모든 병이 다 옵니다. 병이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잎이 없을 때 그걸로 아주 그 전부 도포시키는 거거든요. 육육식은 이렇게. 이런데 이제 벌레가 알을 썰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도포시켜서 걔네들 숨구녕을 막아서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못 깨어나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개화 전에는 꼭 쳐야 됩니다. 개화 전에는 그 약을 꼭 치시고 넘어가야 될, 자두농사 지면은 그걸 두 가지를 안 치시면은 굉장히 그 병충해 다루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이게 이제 다 여름에는 계속 약을 또 열흘에 한 번씩 쳐야 되는데, 병충해 방제를 열흘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자두는 꼭. 그런데 안 하면은, 그 두 가지를 안 하면은 굉장히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두가 병충해 생겨 수확률도 떨어지고 제대로 그 정상적인 과일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그 자두 농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치시면 되고요. 코프왕은 조금 늦었는데 코프왕도 지금 이 중북부 지역은 지금 쳐도 됩니다. 지금 여기가 경북 영향인데 저희도 약간 그 중부지방으로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꽃이 아직 이렇게 안 피고 있는데 남쪽에는 벌써 다 피었겠죠. 남쪽에는 이미 그 두 가지 약을 다 쳤죠. 벌써 다 살포를 했을 거고, 지금 중북부 이상 이쪽에는 아직 안 피었으니까 이걸 빨리 쳐야 돼요. 빨리 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도 그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자두밭에 와서 이웃 동네 지금 자두밭에 와서 지나가다가 자두 꽂는 형성이 어느 정도 됐나, 잘 왔나 싶어서 한번 보면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자두 농사 하시는 분들 빨리 참고적으로 하시고, 안 치신 분들은 얼른 약을 치셔야 됩니다. 이 꽃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보일 때도 괜찮으니까 20% 전까지만 치면 되니까, 개화 20% 전까지만 치면 되니까 그 육육식 같은 거를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눈이 지금 잘 와 있잖아요. 결과지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면 이게요, 나중에 이게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은 여 밑에가 다 꽃눈 다 죽어요. 여기도 죽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이, 올해 이만큼, 지금 작년에 여기까지 달았잖아요. 여기까지 작년에 여기까지 여기 달았는데 올해도 여기까지 달고, 여기 이렇게 과일 달아 놓으면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달아 놓으면요, 여기 그늘이 져가지고 잎이 이제 생겨요. 나중에 잎눈이 생겨야 여기 그늘 져가지고 다 죽어요. 옆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죽으니까
어느 정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두나무를 따라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려줘야 돼요.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높여놓으면은 이거 보세요. 한 뼘 거의 다 돼가는데 과일뼘 한 뼘 되잖아요. 이런 거는 놔두면 안 돼요. 이걸 잘라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 그늘져 가지고 결과지 전지할 때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해가지고 옆으로 와가지고 여기 하나 둘 셋 잘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꽃눈이 잘 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뒤에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 방향도 좋아요. 햇볕이 이쪽에서 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놔두면 안 돼요. 이거 쓸데없는 가지입니다. 이거 나중에 여기 살아 있어요. 지금 여기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여기도 조금 잎눈이 지금 조금 살아가지고 약간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여기 잎이 다 펴요. 그러면 여기 과일이 되겠습니까? 여기를 잘라야죠.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여기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잘 보시고 자르시고 이런 것도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여기도 지금 이런 것도 길게 잘라놔가지고 밑에 이거는 지금 조금 과일을 달고 나서 자른다는 건 또 그때는 과일이 떨어질 거고 힘이 들 테니까 이거를 겨울가지 전지 할 때 잘라줬어야 되는데 안 잘라줬네. 이것도 안 잘라주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게 잘라놔가지고 이것도 너무 길게 잘라놔가지고 원래 여기 과일 달면은 이 밑에는 다 죽습니다. 이쪽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너무 밑에는 다 죽을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과일이 달릴 수도 있어요. 꽃눈이라서 이거는 그러면은 여긴 따겠지만 여기 달겠죠. 이거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기 잎눈이 생겨버리면 이쪽이 다 가려져 가지고 해가 이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해가. 그러면은 이게 가려져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 이런 거를 두지 마시고 자르시라는 거고 전부 다 여기도 그래요. 이것도 잘라야 되고 이것도 너무 길어요. 이걸 너무 길게 이렇게 결과지 식으로 길러놨는데 이런 거 놔두면 안 돼요. 여기도 이것만 여기 다 자르고 요 밑에만 이렇게 좀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이것도 너무 길어요. 여기를 처음에 살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를 잘랐어야죠. 이만큼. 이 너무 쓸데없는 긴 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해서 하시고 여기도 이거 너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전부 양쪽으로 펴야 되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 이런 가지를 살려두면 안 돼요. 여기는 자르고 옆으로 나가는 가지들을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살려야 되고 이거는 그늘이 져요. 이쪽에 다 그늘지지 않습니까? 그늘지면은 전부 다 나중에 꽃눈이 다 죽어요. 이쪽으로 얘가 이렇게 이만큼 될 텐데 이만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결과지 전지할 때 그런 거를 좀 햇볕이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얼마나 그늘질 것인가 잎이 달렸다고 생각하시고 그 과정을 생각하시고 그러고 저 전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두밭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밭은 추위자두라 그랬습니다. 추위자두가 지금 핍니다. 다른 거는 더 빨리 핍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북 영양입니다. 영양지역이고 이 동네 자두밭을 지금 제가 지나가다가 일부러도 와서 뭐 견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남의 자두밭도 자주 가서 들러봐야 됩니다. 들러보고 서로 배울 거는 배우고 또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고 넘어가야죠. 지금 이 밭도 내가 보니까 보르도액을 안 쳤어요. 보르도액 친 그 약기가 없잖아요. 전부 보르도액을 치면 여기가 푸릇하게 전부 다 딱 보면 알아요. 가지에 육육식을 치면은 여기 도포돼 가지고 전부 퍼렇게 이렇게 물감 연하게 해가지고 싹 뿌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쳤어요. 지금 보르도액을 이번에 약을 좀 아끼네. 이 보르도액을 큰데도 안 치면은 병충이 엄청 많은 병이 옵니다. 지금 병이 많이 와요. 많이 오고 나무는 뭐 좁게 심어서 그렇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좁게 심어서 그렇지 가원은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골간격은 충분하고요. 높이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단지 이제 좁게 심어놔서 주간격이 좁아서 그런데 가운데 하나씩만 뺐어도 참 좋죠. 3m만. 그러니까 바람이 소통이 잘 되고 바람이 잘 햇볕 바람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두 가지가 잘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약, 그 세 가지가 잘 들어가야 이제 이 과일이 잘 되거든요. 맛있고 굵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너무 이게 다 잎이 피면 꽉 우거져요. 그러면 바람이 안 통하면은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가려지는 데가 또 많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약도 이렇게 해놓으면 약도 이제 SS기로 쳐도 만약에 꽉 우거지면 안 올라가죠.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약대로 쳐도 거의 약이 올라갈 수가 없고 나무 잎이 피면 나중에 좀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너무 욕심내서 나무를 촘촘 심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릴 거는 자두 개화 전에 두 가지 약을 꼭 치시라는 거. 과수나무 다 똑같습니다. 사과도 개화 전에 약을 쳐야 됩니다. 여기 SS기가 있네요. SS기가 있는데 약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잎이 이렇게 많으면 잘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 높이로 하시되 4m 간격으로만 좀 하시고, 그리고 저기 과일밭 주인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님 오시네. 형님 하고 지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자두나무 개화 전에 해야 될 일, 개화 전에 약제 방제해야 될 약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아울러서 다른 것도 조금 결과지 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주간격, 골간격은 지금 여기가 6m입니다. 6m는 충분하고 주간격 2m입니다. 2m는 너무 촘촘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